역함수 미분은 문제가 지금 개념 원리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만든 거 있거든요. 학습지 지금 풀 건데 조금만 풀 시간 주고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역함수 미분법 값 잡아라야. 준영아 파일 받아서 해라. 지금 22문제인데 이걸 마스터 요 정도는 풀어줘야지 감 오거든. 역함수 미분은 그거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금 좀만 풀고 시간 많이는 안 줄 거야. 빨리 너 기본이 돼 있나 보는 겁니다. 조금만 풀어보면은 1번부터 막히고 이러면은 설명 다시 해야 되니까. 1번부터 막힌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이거를 x를 y에 대해 미분하라고. 이건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x 프라임이 되죠. 얘는 3y 제곱 y 프라임 붙여야 되죠.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y를 x처럼 보는 거야. 됐죠? 이게 x의 y에 대한 변화를 마치 이 x가 우리가 맨날 보던 y가 맨날 보던 x라고 보고 미분을 하는 거야. 그거를 역수를 취해. 역수를 취하면은 뭐 하세요? 역수 취하면 이게 바로 dy d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거고 역함수의 미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역함수 미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y를 그냥 x처럼 변수로 보고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y의 x에 대한 변화율의 역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딱히 역함수 그래프를 생각해서 풀 필요는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문자만 바뀔 수 있다. 문자가 y를 마치 x 취급할 수 있다. 이거랑 얘는 역수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라. y랑 x랑 이거 역함수로 생각해서 하면 더 힘들다 그랬죠. 야, 딱 4문제까지만 풉니다. 4문제. 2번 살짝 어려워요. 4문제만 딱 풀고서 내가 골라주는 것만 풀고 넘어갈 거다. 나머지 숙제다. 4번까지는 워밍업이야. 감 잡으라고. 야, 4번까지 푸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면은 큰일 났네요. 농담이고 4번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중요한 문제 몇 개만 먼저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경험 안 하면 어려운 것들. 16번. 중요한 거 여기서 한 4개 정도 할 거예요. 16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선. 이거 문제를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장난 아니었잖아. 센세이션이었잖아. 근데 수능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 문제야. 2014년 9월 평가원이거든. 16번 맞았어. 다시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했냐? 근데 일단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야 f 프라임 0 한번 써보자. 복습 h분의 f 0 플러스 h 빼기 f 0이죠. 이런 모양들을 내가 강조를 했었고 이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같은 스타일로 써도 마찬가지로 x 빼기 0분의 fx 플러스 fx 빼기 f 0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f 프라임 0은 여기서 플러스 0이 사라지면서 여기 또 마이너스 0이 사라지면서 f 프라임 0은 x가 a로 가는 스타일이나 h가 0으로 가는 스타일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설명은 아니야. 지금 이거 보는 순간 저게 안 보이면 못 푸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잘 들어야 되지. 그 문제를 지금 풀어주는 거를 자꾸 문제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으란 말이에요. f 프라임 0이자 f 프라임 0은 스타일이 2개 있지만 똑같아 모양이. 그리고 h만 들어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여기 8이 있으면은 8 맞춰주고 8을 곱해주면 되죠. 이 모양으로 얘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f가 아니라 여기선 g겠죠. 그러니까 이 상수는 당연히 4f0일 거야. 4g0. 그런 감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자꾸 f'0이나 f'a를 생각해 주면서. 그리고 하기 전에 먼저 극한을 볼 때는 0을 넣어봐야 돼. 0 넣으면은 4g0 빼기 파이지 0분의 0꼴이 돼야지 수렴할 거 아니야.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가 0입니다.
그래서 G0은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이게 값이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논리적인 설명 아니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뻔해. 값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값이 없지. 당연히 이게 0분의 상수꼴이 되면은 발산해버리는데 답이 안 나오지. 그래서 4분의 파이. G형은 4분의 파이다를 꼭 알아두시고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를 4로 묶어야 돼요. 위에를 4로 묶게 되면은 G 8H 빼기 4분의 파이가 딱 되면서 H가 있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서 8을 곱해가지고 8H로 맞춰줍니다. 그럼 32가 되죠, 앞에가. 그리고 4분의 파이를 뭘로 바꾸죠? G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8H 빼기 G0이니까 G형이 4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얘가 미분계수다. 32 곱하기 G'0이다. 그래서 답이 32 곱하기 G'0. 근데 G'0을 구할 때는 필요한 게 있어. 자, FA가 B면 GB는 A인 상태에서 G'B는 F'A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를 바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역함수에다 0 넣으면 뭐 나오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쌍을 먼저 찾아야 돼요. 역함수에다가 0을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뭐 넣으면 0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함수에 뭐 넣으면 0 나오냐? 근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4분의 파이 넣으면 탄젠트 1이니까 ln 1이 0이잖아.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방정식 세울 필요 없이. 1대1 이게 1대1 함수가 되게 돼 있어. 이 구간에서 1대1 함수에지 역함수 있으니까 이 0 나오는 fx가 0 나오는 x좌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대1 함수라서 1대1 대응이죠. 그럼 4분의 파이 이 쌍을 찾아놓고 시작하는 걸 항상 추천합니다. 이렇게 쌍을 딱 찾아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걸 써놓고 해라 해. 그러면은 만약에 G' 0을 물어보면 뭘로 대답하면 되죠? F' 4분의 파이 분의 1로 대답하면 된다고. 그래서 답이 32 곱하기 F' 4분의 파이 분의 1인 거죠. 근데 이 F' 4분의 파이는 얘를 미분해서 4분의 파이를 넣어야 되는데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x 분의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거기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인데 그거에 제곱해서 역수 취하니까 2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6이에요. 2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이건. 이게 완벽하게 이해될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 다음요. 이게 이제 평가원 기출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내신 스타일로 이런 것도 못 풀거든요. 안 해보면. 20번 한번 해봐. 그거. 많이는 안 할 겁니다. 나머지 숙제인데 내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역함수 미분 중요한 것만. 중요하고 간단한 것만.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킬러 문제로 나오죠. dy dx로 표현이 안 돼 있고 fg 나오면서 역함수 어쩌고 하는 문제들은 항상 시작을 모르겠으면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처럼 f 서로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를 합성해서 x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될 건데 지금 fx 역함수가 gx다니까 이건 알잖아. 이걸로 뭔가 만들어낼 줄도 알지. 양변을 미분하면은 그래 되고 G'X 밑으로 들어가야지 G'X 분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바깥쪽에 G를 쓰고 안쪽에다가 F를 써가지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설명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역함수의 함수값 같은 걸 구하는 건데 이거 말고 이런 표현이 있어. 합성함수 자체의 역함수 알려줄 때 있어요. F3x 빼기 1의 역함수를 hx라고 할 때 요거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f 3x 빼기 1에다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처음 보는 거다. h를 합성하면 역함수니까 3x 빼기 1이 나올까요? 아니죠. 3x 빼기 1이 나오려면 f의 역함수가 h여야 돼. 이게 여기다 g를 넣어야 돼. 이거 이해됩니까? h로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냥 x가 나오는 거야. 이 합성함수 자체의 역함수라고. 다시 표현 이거 1번 이런 걸 사용하든지 하나 더 들어야 돼. 마지막으로 f의 안에다가 요 f는 3x 빼기 요 함수 통째로에다가 hx를 합성해 가지고 x 자리에 hx를 넣어도 돼. 이렇게 넣어도 x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 함수의 역함수 줬을 때는 요 두 개를 이용해야 돼요. 이해되냐? 그리고 만약에 뭐 g 말해서 g 2x 플러스 4가 있을 때는 뭐 4 이렇게 있을 때 얘를 g를 벗겨내려면 양변 f 취해줄 수 있어. 이렇게 g의 역함수가 f니까 탁탁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 미분 가능하죠. 이거 힌트는 여기까지다. 풀어봐라. 고고. 아 좋았잖아. 설명 들으니까 바로 풀어버리네. 설명 안 듣고 풀었냐? 멋있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 어려운 거 해보게나. 너 못하는 거. 뭐가 힘드세요? 13번에 이제. 야 다 맞추네 성현이. 너 대단하구나. 이거 야 13번은 개념 원리 있잖아. 연습 문제 스텝 2에 왜 안 하냐고요. 아직 못했죠? 네 풀어보라고 했잖아. 알았어. 언젠가 풀겠죠? 근데 이건 어려운 문제야. 여기서 제일 내가 봤을 때는. 야 성현이 잘하는데 13번 어려워. 나도 어렵던데 13번. 야 어떻게 했어 너? 잠깐만 20번부터 하자. 20번 되냐? 됐어? 나 한국사 1등도 만날 것 같은데. 야 너 설명해봐. 내가 이번에 한국사 볼게. 그러니까 어렵지. 오늘이 벌써. 뭘로 시작했는가? 그것만 불러봐. 아까 알려준 거. 그 중에 1번 두 개 있었잖아. 그 F X. GX는 X 말고 이 H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바꿔야 돼요, 그냥. 자 알았어. 너가 하란 대로 한다. FGX는 X로 해서 양변 미분 F 프라임 GX G 프라임 X 나오는데 나눠. 이거 1일 되니까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쓰는 게 좋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이고 이렇게 안 하지. H가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를 해야지 시작을. H 프라임 X로 시작해야 돼. H GX가 이 3HX 마이너스를 두고 그러면 미분한 다음에 H 프라임을 구했어요. GX 자체가 3HX 빼기 1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GX가 그것도 일리가 있네. 너 의욕 발휘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x 이게 GX니까 서로 역함수니까. 그리고 답 나와? 그러면 GX 이꼴 3HX 마이너스 1이니까 야 잘했어요. 야 여기 양변 미분해가지고 G 프라임 X는 3H 프라임 X 빼 이거 이렇게 3분의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네. 얘가 GX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얘를 그냥 미분하면 돼. 양변 F 프라임 3H 이렇게 하겠다. 야 그게 낫겠는데? 양변 미분하지 말고 그게 낫겠다. 이것도 가능해. 양변의 G를 취해. 이렇게 바로 안 보이는 사람은. 근데 같은 말이야 너랑. 야 그러니까 F 합성 어떤 함수가 X가 되면 서로 역함수로 했으니까 GX랑 합성하면 역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GX라는 얘기지. 너 그렇게 본 거지. 근데 양변에 G를 취해가지고 요걸 없애줘도 돼요. 3HX 빼기 1은 GX. 같은 말이야. 답은 3번이고요. 야 이것도 성현이 너 잘하는데 이것도 내가 풀어보겠다. fx의 ln 2x승마일의 역함수를 gx로 한다. 양수 a에 대해서
이게 숫자면 좀 풀었을 거야 아마 너가. 근데 숫자가 아니라 A로 돼 있으니까 어렵거든요. 아무튼 지금 역함수 나오고 역함수에 뭐 미분계수 있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이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F'A로 구하죠. F'A. 그래 F'A는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접근을 역수 모양 자체를 접근한다기보다는 그냥 G'A랑 F'A 구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F'A는 얘 미분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한 거다. 미분하면 2x-1분의 미분하면 2x죠. 여기다 a를 넣어. F' 그럼 a는 2의 a승 빼기 1분의 2의 a승. 그 얘를 역수치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했다. 2의 a승분의 2의 a승 빼기 1이거든요. 더하기. 그러니까 G'A만 잘 구하면 되는데요. 그거 아까 쌤 알려준 거로 하면 된 거 아니야? F'는 B고 F'는 A고. 그렇지. 그걸로 하면 돼. 보통. G'A를 구하려면은 항상 건방지게 G'A부터 구하는 게 아니라 GA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GA가 B라면은 FB가 A인 상황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B를 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약간 적응이 안 됐을 건데 요걸 써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뭐 넣어야 A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스트레스를 찾으려면은 여기다 봐봐. ln 2의 b승 빼기 1 원래 함수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그런 b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찾기가 살짝 어렵지. 풀 수 있긴 할 것 같은데요. 2의 a승은 2의 b승 빼기 1 그러면은 야, 뭐 구하는 거냐 지금? B가 뭔지를 구하는 거지. B를 구하는 거니까. 넘기고. 2의 B승은 2의 A승 더하기 1. B는 ln 2의 A승 더하기 1.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2의 A승 더하기 1. ln. 개념 원리 있다니까 연습 문제. 개념 원리 연습 문제 스텝 2야.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거기서. 완전 익숙한 문제였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ln 2의 a 플러스 1을 넣으면 a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역함수에 a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의 요거의 함수값. 원래 함수의 요거. 뭔 소리야? 역함수의 함수까지 이거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 사실 어려워. 왜 어렵냐면 일단 B라고 여러분 쓰지를 못해요. B라고 놓기가 힘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이거를 그려놓고 항상 그려놓고 하라고 이거. 근데 이게 숫자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야. 엄청 어려운 거야 이게. 이 B라고 놀 생각 하는 애가 없어. 전국에 뭐 거의 대부분 고등 못해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걸 써놓고 해라 해. 항상 쌍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숫자면 더 쉽고. 숫자면 넣어서 사당 나오니까. 됐어. 그 상태에서 뭐 구하는 거냐면은 G'A분의 1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계수 한 방에 하자. 역수꼴인데 G'A분의 1은 F' 뭐죠? F'B인 거죠. 그래서 미분해서 이걸 넣으면 돼. 오케이? 근데 아마 개념 원리 다른 풀이 했을 건데 우리 끝까지 해봅시다. 내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미분해서 저걸 넣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각이 안 나. 그걸 주면. 상관없을걸? 그러면 저 미분하면 2의 x 빼기 1분의 2의 x인데 여기에다가 b를 넣어. 괴롭잖아요. x 자리에다가 b를 저걸 넣으니까 b가 이거잖아요. ln 2의 a승 더하기 1 빼기 1 분의 이렇게 안 했는데 2의 ln 2의 a승 더하기 1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꾸면은 위에 지수가 ln이가 돼서 1 되니까 2의 a승 더하기 1 빼기 1 분의 이거 바꾸면 2의 a승 더하기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요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가 2의 a승분의 2의 a승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더하기만 이것만 달라 부호만.
그러면은 1 사라지고 이거랑 더한 거다 지금. 그러면은 분 2잖아 답. 두 개니까. 그거는 저거 식 지우기 전에 2b 마이너스 1이 2a였다 식이 있었어가지고 바로 넣으면 그렇지. 그렇게 하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B로 정리를 안 하고 그 개념원에서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걸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아까 FB가 재밌잖아. ln 2의 B승 빼기 1 이건데 이게 A가 되는 그런 B를 찾아야 되잖아요. 즉 FB가 A인 거 이거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 2의 A승은 2의 B승 빼기 1에서 B로 정리까지 안 하고 그냥 2의 B승은 2의 A승 더하기 1로 내비둔 거야. 나중에 연립할 때 쓰려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어려웠을 거다 개념 원리. 아니, 가장 어려운 건 이거야. 이거 안 써놓고 한다. 이걸 쓰질 않으면 못 풀어요. 헷갈려서. 다시 한번 해봐. 이건. 이거 다 한 사람은 쉬는 시간. 뭔 쉬는 시간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다 한 사람은 19번 마지막으로 하고 어렵진 않아. 19번은 그냥 마지막 점검이야. 엑센 2에서 19번 마지막 하고 쉬겠습니다. 5분간. 가벼운 마음으로 19번 하나 풀고 휴식 5분이다. 근데 가벼운 말을 풀기. 휴식은 마치겠고요. 준영이 이제 선생님 역함수 비법 학습지는 꼭 다 풀고서 다 이해하고서 마플 시너지 렌즈 수능 문제 도전해라. 그리고 이계도 함수랑 역함수 문제 연습 문제 중에서 봐봐 166쪽 3개만 풀고 갈 건데요. 내가 풀어줄까? 여러분 풀 시간 줄까? 선택. 163에서 5까지 3개 풀 거야. 몇 쪽이야? 166쪽 한 개도 안 풀었죠 다들? 앞에는 보면은 처음에 이해하는 건 어렵지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된 상태거든요 거의. 그러면 다 풀려요 앞에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거 스텝 2에서는 158번 하나 있거든. 아까 했잖아. 이게 어려운 거였어 살짝. 해설도 꼭 봅니다 이거. 그리고 있고 근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실력업에서는 위에 두 개는 뭐 쉽고요. 매개변수 민법이니까 163부터 5까지 다 할 건데요. 왜 뒤에 제목이 있어? 어려운 거는 그냥 이런 거 차이야. 지금 결국에는 역함수 미분도 섞어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요거의 표현이 뭔지를 미분계수의 정의라든지 합성함수의 어떤 도함수 이런 형태 꼴을 읽을 줄 아는 학생 풀 수 있게 돼요. 헷갈려 살짝.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63번부터 풀어봐. 그거. 야 너무 다들 4번 엄청 잘 풀어버려가지고 저거 3. 다 맞았어 세 뭐야? 개? 다 풀었지? 야 준영아 뻐꾸 좀 날려주시고 힌트만 줄게요. 지금 내가 원래 다 풀어줘야지 좋긴 한데 애들이 다 풀어버렸네. 잘하는데. 자 F2는 3이니까 G3은 2 F3은 1이니까 G1은 3 그리고 얘는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G1이 2가 맞거든. 근데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G1이 2라는 거는 사실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수렴하니까 물어보지. 당연한 거죠. 근데 맞아. G1이 3인데 그 3을 여기다 넣으니까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안 써놓고 하니까 약간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가 이게 있어야 돼. 요거를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지금. 해설제는 HX로 치환했던데 그거보다는 요거를 하나를 X 빼기를 밀어두고 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풀었냐 성현이? 네? 이렇게 풀었냐? 네. 이렇게 푸는 학생은 합성함수의 미분 정의를 잘 이해한 학생이야. 이게 네모, 동그라미, 네모가 동그라미로 가는
x가 1로 가면은 gx는 어디로 가냐? gx는 g1로 가지. 그래서 이거가 뭐가 되냐면 얘가 1로 가니까 g 프라임 g1이 되는 거예요. 이 g1이 k 같은 거야, k. 그러니까 g1이 a 같은 거야, a. 이게 라지 x 같은 거고. x가 a로 가는 스타일. 그리고 얘는 곱하기 g 프라임 1. 실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gx 두 번 합성한 함수에 x는 1에서 미분계수야. 합성함수 미분법 쓰듯이 하는 거야. 이 ggx. 근데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 ggx를 hx로 치환하면 돼요. 봐봐, 치환해도 똑같아. ggx를 hx로 치환하고 얘가 h1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h'1이지. 근데 이 h'1은 ggx를 미분해서 1을 넣어야 되는데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을 한다고. 그래서 두 가지 이해 방법이 있어. 어려우면 치환을 하고 치환 안 해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더 훌륭하고. 이거 증명시켜 봤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을 선생님이 증명했었어. 근데 그 증명을 여러분이 해냈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는 해내는데 갑자기 보니까 모양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생략한다. G1이 지금 3이니까 G'3 구하는 거랑 G'1 구하는 건데 이거는 각각 요걸 보고서 F'2분의 1일 거고 얘는 F'3분의 1일 거예요. 6분의 1 곱하기 3. 그렇지. 그래서 얘는 6분의 1 곱하기 3이 돼. 각각의 역수잖아 이거에. 요거는 우리 반 이해했으니까 넘어가고 164번 해줘야 되냐? 넘어갈까? 164번 살짝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은 두 번 미분할 때 약간 애매한데 이게 지금 이게 더함수인 건 알잖아요. 두 개의 함수. 그래서 처음 미분할 때는 양변 미분 2x 플러스 이거는 음함수 미분해야 되니까 미그 플러스 그냥 미분할 때 y를 미분하면 y 프라임 이렇게 쓸게요. dy dx는 0 됐어. 그래서 dy dx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y분의 마이너스 x 잘못한 거 아니냐 너?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어떻게 x분의 마이너스 x 빼기 y 또 뜨면 운수 실패했잖아요. 됐다. 이 상황인데 이것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f 더블 프라임 이게 도함수죠. 이게 도함수가 아니고 이게 도함수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라 이거예요. 두 번 미분하라고 y를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이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라. 미분을 해라.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그냥 이걸로 합시다. 위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는데 해설이 밑에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설 따라하지 말까? 다른 길을 한번 가볼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위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위의 식을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2 미분하면은 2y 프라임 얘를 미분할 때는 y 프라임면도 어떤 x에 대한 식이잖아. x랑 y에 대한 그러니까 미그금이 미는 0 해가지고 얘를 y 프라임 이게 도함수로 정리. 얘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죠.
2를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가 개 많잖아요. 4y 프라임.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 빼먹은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아니 이거 두 개 같이 한 거다. 4y 프라임 넘긴 거야. 그래서 2x로 나눠. 그럼 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y 프라임 되죠. 근데 이거를 알려면 이거 넣어야 돼.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돼. 그러면은 x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분의 마이너스 x. 야 저거 마이너스 1 빼기 x분의 y잖아. 마이너스 1 빼기 x분의 y.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정리할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면 어차피 이건 넣으면 되니까. 똑똑한 너. 여기다 1 넣고 1 넣으면 돼요. 1 넣고 1 넣고 1 넣고. 그럼 1분의 얘는 2가 돼. 1분의 마이너스 2 곱하면 4 빼기 1 3. 답 3. 좋았다. 여기서 목미해도 된다. 근데 여기서 목미를 하잖아? 근데 목미하기 전에 머리 쳐내는 게 나을 거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y니까 여기서 목세미분을 해도 돼요. 그러면은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넘수는 얘를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분의 마이너스는 앞에 내비두고 미금하금인데 미분 그냥 마이너스 그냥 미분. 근데 미분하면 얘가 y 프라임 미분하면 1. 여기에다가 이걸 또 넣어야 돼. 이거 여기다 넣어야 돼. 요식을 여기다 넣어야지 이게 됩니다. 똑같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 너무 노잼이었다. 이딴 걸 왜 하는 거야. 165번도 설명. 이계도함수 구색 맞추려고 내놓은 문제인데요. 설명만 해주자면 이것도 이 뒤에 부분 저 미분계수의 모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뻔하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1이 f 프라임 f1일 거거든요. 1로 명돼야 되니까 수렴했잖아. 그럼 요걸 보는 순간 얘를 뭘로 고칠 수 있느냐? 계속 지금 똑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아니고 fx 빼기 f1이 필요하면서 곱하기 x-1분의 fx 빼기 f1 이렇게 분자분모에 이걸 곱해줘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함수냐면은 이 f 프라임 있죠? 이 함수 fx의 도함수의 f1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야. 근데 이 f 프라임 x의 fx의 도함수인 f 프라임 x 이거의 도함수 이거의 그러니까 미분계수지. 이 함수의 f1에서의 미분계수지. f1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블 프라임 f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냐? 도현이 이해 돼? 안 듣고 있죠? 잘했어요. f 프라임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숫자 넣으면 되잖아요. 2 f2 이게 답인데 이게 3이라는 거죠 지금. 1 곱하기 3. 이게 3인가? 3 곱하기 얘 곱하기 3이 3. 얘가 1. 아 이게 뭔 실력업이야. 이거는 개념업이지. 개념업. 준영아 좋았다. 뻐꾸기 날려주시고요. 넘어갑니다. 179쪽 갑시다. 함수의 극대화 극소 단원인데요.
원래 사실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여기서는 한 방에 극대와 극소도 나와버리죠. 있잖아, 증가 감소. 수학 2 개념이야. 극대와 극소 다 알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 판정할 때는 도함수 0 되는 점을 극대극소 유력하다. 도함수의 부호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끝이잖아. 그러면은 다 배운 거예요. 할 게 없어. 여기도 접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이 추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곡선의 오목과 볼록 나오는데 이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판정하는 게 이게 도함수거든. 그거 개념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몰랐던 거다. 그리고 변곡점도 정의가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곡선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판정, 오목과 볼록 판정하고 변곡. 이미 3차 함수에서 변곡점 배우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진짜 배우는 거죠. 그때는 교양으로 가짜 배웠다. 그리고 변곡점의 판정을 하는 방법은 이계도 함수가 0일 때다. 이계도 0. 이계도 0.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요.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3차 함수, 4차 함수일 때는 그냥 미분해서 그리거나 인수분해서 그리면 개형을 어차피 다 외운 상태에서 그리기 때문에 할 게 없었습니다. 내용 함수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어. 물론 자주 등장하는 건 외워줍니다. 뭐 x 곱하기 2x 승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외워져요. 하다 보면. 근데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려야 돼. 3차 함수, 4차 함수는 증감표 자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증감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도 봐줘야 되고 무한대로 증가, 뭐 정의되는 x의 범위에서 극한 보내가지고 개형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리게 되면 뭐 하겠냐? 당연히 최대 최소 한 다음에 그걸 최대 최소를 배우면 방정식과의 부동식에 활용을 하겠죠. 다 똑같잖아. 수학 2랑 달라진 게 2개밖에 없어. 함수가 달라진 거랑 하나 더 달라진 거는 이계도 함수를 써가지고 변곡점이라든지 오목볼록을 판정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진 않아. 실제로는 도함수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곡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 변곡점이라는 건 위로 볼록하다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지는 이런데. 그래서 수업 끝이다. 끝났어. 그럼 속도 가속도 한 번 더 나오죠. 항상 미분 활용 끝에는 속도 가속도 있잖아요. 속도 가속도 배우게 되면은 속도 가속도는 달라진 건 뭐가 있을까? 평면에서의 운동을 배워. 이거 안 배운 거예요. 이런 게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적 운동만 다뤘었는데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제로 좌표평면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그런 형태의 운동도 배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 벡터. 넘어가고 그러면은 끝났어. 적분이야. 야, 오늘 미분 활용 끝났습니다. 적분 가겠어요. 이제 다 이해됐죠? 미분 활용. 적분 배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적분법부터 하죠. 뭐야 이거 xn 적분 똑같잖아. 다 했던 거잖아요. 야 그만 설명할게. 근데 아무튼 지금 미분 활용까지 다 읽어준 건데 뭐 나오는지 없어. 새로운 게 너무나 쉬운 거야. 근데 연습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래프를 그냥 보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듯이 다 그려야 돼. 분수 함수든 무슨 삼각 함수를 막 2x 곱하기 3 sin x 같은 걸 그려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미분 활용 그러니까 별거 없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는 슥슥 읽어주기만 할게. 안 되는 거는 수학2 강의를 봐라. 증가 감소 구간에서 증가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 증가의 정의. 그게 아니에요. 정의가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이게 정의야. 어떤 구간에서 증가. x1보다 x2가 크면 x2가 크면 함수값도 항상 크다.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고 그냥 내 그림 그려서 생각해보자. 여기서 딱 멈췄다가 한 점에서 딱 멈췄다 올라간다. A에서부터 B까지 증가합니까? 개념 없죠. 뭐 모르죠. 지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이 있어야지. 이거 증가야.
임의의 두 점을 잡아도 증가하잖아요. 여기가 x1이고 걔보다 살짝 큰 x2 잡으면은 더 함수값이 크잖아. 증가라고 이거. 야, 그럼 이건 증가하냐? 쉬, 여기서 쉬, 누워있다가 슉 내려가진 않았어. 아직까지 한 번도. 살짝 누워있다 갔어. 증가입니까? 너무 개 잘 그렸잖아요. 증가야 아니야 이거. 어? 구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내 임의의 x1, x2를 잡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잡으면 증가 안 하잖아요. 등 없잖아. 얘는 증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지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만 딱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건 증가인데 이건 증가가 아니죠. 증가 이해됩니까? 야, 문제 이런 표현이 딱 나오면 아 이거 함수가 증가 함수라는 얘기구나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 중요한 거예요. 정의, 증가의 정의. 그런데 그러면 증가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죠?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큰 거죠? 이 말에 따라 달라 또 대답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0이잖아. 한 점에서만. 하지만 다시 양수, 접선의 기울기 양수. 한 점 정도는 접선의 기울기 0 돼도 증가할 수 있어, 구간에서. 그러니까 증가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증가하면 이건 되는데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증가합니까? 그건 아니죠. 얘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양수 0, 0, 0, 0, 0, 0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지만 0이 이렇게 길어지면 증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를 하기 위한 조건은 이걸 등을 빼야 돼. P면 Q이다, Q면 P이다 할 때 충분 조건이야 이게. 그러니까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건데 왜 이거부터 얘기했냐면은 그 수학토에 다 배운 건데 머릿속에 남아있나. 실제로 이렇게 남아있다면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데 증가함수이면 도함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같아질 수도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함수 0보다 크면 왜 증가하는지 증명도 하죠. 수학토에서. 별로 안 중요한데 그런 건 감각적으로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만 보통 다르고요.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하나씩 살에 붙이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여기 얘기한 거다. 증가하면은 f'x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 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냥 이 예를 두 개를 기억하면 돼. 그림. 아까 그 예시 그림을 보고서 증가가 뭐고 그때 도함수가 0보다 큰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라든지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좋습니다. 증가 야 감소 집에서 읽어봐라. 다음 극대극소는 또 어리버리하죠. 극대극소도 질문식으로 해야겠다. 이제 수학 2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질문식으로 간다. 극대라는 거는 뭐죠? 한마디로 그렇게 가르쳤나? 가르친 대로 얘기하라고요.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라고 했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 여러분들 뭔가 혼자 만들어내면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면 올라가다 극대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실제 정의. 그거는 어떤 열린 구간을 네 마음대로 잡았을 때 거기서 함수값이 최대인 지점을 극대라고 하죠. 다시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극대극소. 일단 극대극소는 쉽게 얘기했을 때는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라고 했고, 두 번째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임의의 구간에서의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극대. 어떤 임의의 구간을 이렇게 만약에 잡았어. 거기서 최소가 될 수 있는 값은 극소. 그러니까 임의의 구간이라 하지 말고 어떤 구간을 네 마음대로 잡았을 때, 임의로 잡았을 때. 이해됩니까? 등호 있어요. 근데 여기 야 물어본다. 질문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여기는 극소냐 극대냐 아무것도 아니냐.
여긴 극소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는 건 그 연속이고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보통 구간 내 최소값이 될 수 있잖아 여기가. 여긴 극대는 될 수가 없으니까. 함수값이 없으면 최대 최소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극대 극소도 안 되는 거야. 극소 될 수 있는 겁니다. 불연속 함수도 극대 극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뾰족하면 슉 극대냐? 뾰족한 함수군 끊어진 함수는 상관없어. 사실 요것만 되면 돼. 어떤 열린 구간을 네가 만들었을 때 거기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게 극대 맞아요. 근데 열린 구간을 잡아야 되니까 구간의 양끝값은 극대극소로 취급 안 합니다. 그 다음 퀴즈. 야 이렇게 산이 올라가다가 슉 누웠다가 슉 여기가 예를 들어서 5고 여기가 8이야. 이 점은 극대냐? 이걸 따져봐야 되죠. 이런 특별한 형들은. 그러니까 보통 올라가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런 거는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 거기서 보는 거 쉽게 보는 거고 3차 4차 함수에서 쉽게 보는 거고 이렇게 따져봐야 돼 이걸로.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최대값이잖아요. 이 점들 다 이게 다 극대인 거야. 모든 점이 다 극대가 될 수 있어요. 극소도 될 수 있을까? 극소도 다 될 수 있어. 끝에 두 개 빼고. 왜냐하면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 구간을 잡으면 여기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다 극대 극소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게 이번 시험에 중요할까?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근데 이 정도 그냥 교양으로 다 알아주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명심해. 그냥 보통 그냥 대충 올라가다 내려가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인데 엄밀한 정의는 네가 맘대로 구간을 끊어가지고 그 안에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극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지점은 극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또 있어. 구간을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은 얘 극대 안 되잖아. 여기 극대인데. 하지만 이렇게 자르면 극대 되지. 그럼 극대인 거예요. 네 맘대로 어떤 구간을 하나라도 딱 잡았을 때 거기서 구간의 양끝값을 제외하고 거기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값은 극대. 등호도 가능하다. 같은 점이 많아도 돼. 최대값 갖는 점이 많아도 된다고. 많아도 다 극대야. 다 극소이고.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해 주는데요. 특히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극소를 가질 때 극값을 가진다 하죠. 극대값과 극소가 통도 극값이라고 하고 읽어봐라 다. 그래서 극값을 가지면은 극대극소에서는 미분해서 0 나오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것도 증명은 됐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던 이 기분 뭐죠? 그 하나만 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미분 안 돼도 극대극소 있을 수 있는 거다. 불연속 함수도 극대극소 있어요. 끊어줘도 상관없어. 함수값만 있으면 돼. 그 얘기를 강조를 해주려고 했는데. 넘어가. 그리고 보통 우리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릴 때 극대극소 판정 어떻게 하면은 항상 이렇게 내가 구호를 만들었죠. 도함수가 0인 지점에서,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나가리일 수도 있어. 기억나죠?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0 되는 지점 축축축 해서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내려가면 극대예요. 근데 올라가면은 나가리야 이건.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지만 계속 증가하니까 증가하다 감소를 안 했으니까 여기가 극대극소가 아니죠. 극대극소인 줄 알았는데 뭐야 나가리잖아. 그래서 나가리예요. 이건 극대. 이렇게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올라가다가 내려가려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때.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걸 보면서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거죠. 내려가다 올라가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분에서 0 되면은 극대극소가 유력한데 나가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해야 돼. 근데 3차, 4차 함수는 너무 쉬워서 안 했을 뿐이야. 그냥 다 그려지니까. 다 그림부터 외웠잖아. 근데 여기서는 해야 된다고. 왜냐면 그림이 머릿속에 없어.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도 극대극소 판정할 수 있는데 그냥 외우겠어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은 극대야. 아니,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될 때. 도함수가 0인 지점에 극대극소 유력하잖아요. 근데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은 극대가 돼. 왜냐면 이게 위로 볼록이거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은 극소가 돼. 그거는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아직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쓰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따 좀 배워야 돼. 바로 한 3분 있다가. 그래서 요거는 아직 안 배운 거다. 자주 안 써 근데 이걸. 왜냐면 이게 더 빨라.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도함수만 구해놓고 부호 판단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잘 안 써 이거를. 근데 간혹 얘를 쓰면 편리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얘를 이용하는 모양을 보고 물어볼 수는 있죠. 이계도 함수가 지금 음수인데 어떤 상황일까 물어볼 수는 있어. 그래서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안 배웠다. 넘어가. 끝났잖아 개념 설명. 야, 근데 벌써 이계도 함수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먼저 배워야겠습니다. 다음 단원 넘어가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배워야 되는데요. 성현이 이제 기상 좋았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두길 바란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있잖아요. 오목 두고 싶잖아요. 아래로 볼록이 위로 오목인 거다. 위로 볼록이 아래로 오목한 거고요. 뭔 소리야? 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정의가 뭐냐면은 곡선 어떤 구간에서 곡선 y는 fx 위의 임의에 서로 두 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아무렇게나 두 점 딱 잡았을 때 선분을 이어. 이은 거보다 요 이은 사이에 있는 곡선이 더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야. 네.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PK 임의의 정의냐? 구간 내 임의의 두 점을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그 선분을 그었을 때보다 그 선분 사이에 있는 곡선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 쉽게 얘기해 볼게. 3차 함수 봐봐.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변곡을 중심으로 이게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알고 있는데요.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아무렇게나 점 잡으면 그 위로 그려져 곡선이.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서 아무렇게나 두 점 잡으면은 아래로 그려져. 그 얘기예요. 그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하는 그 구간에서 잡은 게 아니라 점을 이상하게 잡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잡으면 이게 위로 볼록이냐? 이 구간에서 위로 볼록인가? 그건 아닌 거죠. 이렇게 쓸 땐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두 점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설명 너무 빨랐나? 다시 해볼게.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내가 점을 이렇게 두 점을 잡으면 이 AB보다 여기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 볼록이에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거지. 위로 볼록도 아니고 아래로 볼록도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인데 또 점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잖아. 말고 이렇게 잡으면 위로 블록인 거죠. 여기를 아직도 이해 못하는 학생 조금 있을 건데 이게 좀 찌그러뜨 볼게.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위로 블록이 맞거든. 왼쪽은. 근데 이 부분 여기는 또 아래 있어. 녹색이. 잘 보기 힘든데 아래 있잖아요. 살짝 아래로 흘러갑니다. 개우기고 있죠? 안에 3차 함수에서 근데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3차 함수가 있으면은 그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거의 도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위로 볼록한 구간에서는 이게 두 번 미분한 거 이계 도함수가 음수야. 아래로 볼록한 구간에서는 이계 도함수가 양수예요. 항상. 일단 외웁니다. 잠깐만 일단 외웠어. 이계 도함수가 음수면 뭐라고? 원래 함수가 그거의 원시함수 원시함수. 원래 함수가 원함수가 위로 볼록이다. 위볼이다. 위볼.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걸 보니까 그렇다고 아직 이해는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냥 외웠다. 그림 보고 3차 함수가 그러니까. 막 이거 돌려서 외우던데 이렇게 애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위로 볼록이잖아. 재미없냐? fx가 원래 3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고. 이계도 함수인 직선이 음수일 때. 이계도 함수가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아래로 볼록해.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부동으로 바꿔 꺾어봐. 시계 방향으로 탁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 시계 방향으로 꺾어봐. 위로 볼록. 기억지죠? 근데 왜 되는지를 다시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한 건데요. 자, 원래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으면은 그거의 도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을 건데 여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살짝 어려워요. 이게 원래 함수가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양, 감소할 때는 증가할 때는 양이거든. 여기까지는 다 알거든. 그리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잠깐 멈춘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니까.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은 원래 함수가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극대가 되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극소가 되고 여기까지가 수학 2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추가된단 말이야. 이계도 함수가. 이 2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줄 알아? 요 2차 함수 자체의 도함수니까. 이 2차 함수, 이 도함수, 얘 입장에서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감소할 때는 음이다가 도함수가 증가할 때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밑에 함수는 그 부호가 이게 마에서 뿔로 바뀌는데 그 부호 있잖아. 한 단계 미분, 한 번 미분한 함수의 부호가 그 전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나타내는데 지금 그 증가감사를 보는 게 아니라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이 이계도 함수의 원시함수의 원시함수. 이거 원래 거 있잖아. 이계도 함수가 음수일 때 원래 함수가 어떤 성질이 있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미적분이거든. 근데 이계도 함수가 음수일 때는 도함수가 감소를 하잖아요.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0, 마1, 마2, 마3 계속 줄어드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줄어들려면 이게 깎아쳐야 돼. 이렇게 위에서 깎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극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대를 넘어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계속 작아져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이계도 함수가 음수라는 것은 그거의 원시함수인 도함수가 감소를 하는데 도함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거의 원래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위에서 이렇게 깎는 거예요. 위에서 깎는다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해져. 깎여버려. 0 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마1, 마2, 마3 계속 작아지다가 이게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도함수가 증가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탁탁탁탁 깎여서 커지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돼. 요거 느껴줘야 돼 지금 미적분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에 따라서 그 전함수 얘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모양이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구나. 요거를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함수에서는 단순히 증가하냐 감소하냐만 나타내는 거고 두 번 미분한 함수는 위로 깎이냐 아래로 깎이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함수가 0이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극대극소 나가리 중 하나인데 이게 도함수가 계속 음이면 위로 볼록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위로 볼록하니까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것도 이계도 함수에 의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깎이는지를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개밖에 새로 배운 게 없어요. 요거 딱 단 하나야 이거. 배운 거 없어 오늘. 한 개도 못 배웠어요.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다 옛날에 했던 거란 말이야. 다시 그럼 뭐라고? 그냥 외운다.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양수면 아래로 볼록. 쉽잖아. 야, 2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듯이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원래 함수가 아래로 볼록.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설명 끝. 다음 시간에 바로 확인 체크 간다. 접선까지 많이 공부해 오시고요. 이거는 이계도 함수 생각만 해봐. 3차 함수 기본형으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3차 함수 이런 형태.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로 예를 들면 제일 좋아. 꺼지세요.